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과목별로 찬찬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부터 보면요. 독서 단어는 넘어가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읽기 자료는 시가 주로 나오고요. 비유법 중에서 특히 은유법과 그리고 직유법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요. 비유하는 대상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비유법에 대한 학습을 다 하고 나면 직유나 은유 표현을 넣어서 시를 직접 쓰는 활동을 해요. 이 단어는 이야기글, 즉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글을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간추리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을 간추릴 때 다시 읽어보면서 불필요한 문장이나 단어는 삭제하는 것,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묶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방학과 같은 여유로운 시간에 독후 활동을 할 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4개의 구조에 따라 사건 중심으로 또는 이야기의 흐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을 한두 차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삼아 5학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실 질문을 만든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생각 질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거든요. 문제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라는 질문, 만약이라는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독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단원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4단원은 여러 가지 주장하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근거가 적절한지, 이런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읽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이런 말들, 또 이런 문장들, 또 이렇게 단정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속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고요. 많은 속담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속담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운 속담들을 본인이 글쓰기를 할 때 빗대어서 표현해서 훨씬 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도 글쓰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단원은 이야기를 보거나 또는 듣거나 또 읽으면서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국어 사전을 찾지 않고 어떤 뜻일지 추론해보는 과정, 이런 과정이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의 독해력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7단원 우리말 가꾸기에서는 아이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8단원은 시나 이야기나 또는 시조까지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을 즐기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고요. 마지막 단원도 마음을 나누는 글, 그리고 신문 기사를 만드는 것, 이런 학습 내용이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어요. 이번에는 수학을 볼 건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먼저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사를 역수로 바꿔서, 또는 나눗셈을 곧바로 4분의 5다 기계적으로 답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앞서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결과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산 원리를 모른 채 기계적인 답만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연산도 자연수를 4분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이런 방법의 표현과 각각을 4분의 1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도출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누기 4의 의미가 곱하기 4분의 1과 같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림이든 말로 표현하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자의 나눗셈으로 도출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중수직선으로 등분을 하는 개념이 앞선 개념으로 되어 있는지, 4분의 3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똑같은 도형을 다시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이 부분이 4분의 3을 나누기 2를 했을 때 분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분수를 자연수로 나눌 때 가분수로 바꾸는 것은 같은데
이렇게 통분을 해서 동치 분수로 나타낸 뒤에 분자를 나누기 2를 하는 게 편한지 또는 나누기 2를 역수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한지 이건 아이마다도 다를 수도 있지만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차례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서는 각기둥과 각불의 정의와 특징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전개도 그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이런 전개도를 잘 그려야지 6단원에서 나오는 직육면체의 건널비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앞서서 선수학습만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게 여기는 부분은 없는데요. 어림 전략을 통해서 도출된 답이 맞다 틀리다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어림 전략이 발달된 친구들은 바른 계산이 되고 있다 또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4단원 비와 비율은 오답률이 꽤 높은 단원이에요. 비를 나타내는 정의 부분인데 비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이런 비율의 개념이 굉장히 낯설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건 수학 익힘책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기준량으로 잡을지 그리고 무엇을 비교하는 양으로 잡아야 될지 이건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4대3 그런데 티셔츠 수의 바지 수에 대한 비, 바지 수에 대한 티셔츠 수의 비 이렇게 무엇에 대한 이게 사실은 기준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헷갈려 한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꼭 짚고 넘어가는 거 추천드려요. 다시 교과서에서 보면 비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 비율은 전체와 부분의 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사물에서 부분과 부분의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비교하는 양인지 그리고 무엇이 기준량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비율을 통해서 기준량을 100으로 잡는 백분율을 배우거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백분율을 알아야지 바로 다음 단원에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도를 확인하는 부분도 백분율이 사용되는 것 이런 문제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은 아이들이 잘 하는데 문제는 여기 그래프마다 백분율을 나타내죠. 앞선 개념으로 백분율로 표현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여기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이런 기준량이 쉽게 100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앞에서보다는 백분율을 조금 더 잘 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분율을 잘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확실히 익혀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6단원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중에서는 이렇게 단위 부피를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거 이 정도는 수월하게 하고요. 이런 단위를 변환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건널비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도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6면을 다 구해서 합하는 거 또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주보는 면은 합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 면의 합을 구한 뒤에 곱하기 2를 하는 거 또 이렇게 마주보는 면을 밑면으로 봤을 때 밑면 하나 구하고 곱하기 2 한 뒤에 이렇게 전체적인 옆면을 구해서 같이 합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어요. 먼저 전개도 못 그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면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그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육면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끼죠. 그리고 의외로 아이들이 이런 4번 문제 부피를 어림해보는 이런 문제들 어느 정도의 부피가 이 정도로 가늠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익힘책에서는 좀 전에 한 문제는 봤는데요. 이런 분수의 나눗셈에서 계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나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지 또 방법을 2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이중 수직선에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각기둥과 각불에서는 여기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규칙을 도출해내는 기납적 사고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각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무엇이 기준량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부피는 대체로 잘 계산을 하는데 부피의 단위를 변환시키는 이런 문제는 아이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위에 있는 5번 같은 문제는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야지 답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건널비를 꼭
구해야지만 답이 도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 조건 안에서 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오답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당연히 꼼꼼히 보는 게 좋겠죠. 6학년 1학기 사회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1단원에서 딱 요만큼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민주주의와 국가기관에 대한 이야기. 2단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 마무리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는 거 복습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2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외워야 되는 필요는 없지만 흐름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고 복습할 수 있는 페이지로 괜찮아요. 그리고 복습하고 나면 여기 있는 주제 마무리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단원 마무리 부분으로 2단원의 중요한 내용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 여기까지 간단하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학년 과학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짝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예전에는 이 부분이 5학년 2학기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6학년으로 넘어왔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하루 동안에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남서로 움직이는 태양 그런데 달은 거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오개념은 없는지 달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변하는 위치는 동일하거든요. 관측되는 별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과 공전에 대한 것은 아이들이 잘 아는데 이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계절별 별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에 답을 잘하는 것보다 왜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봄철에 볼 수 있는 이런 별자리는 꼭 봄에만 볼 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름철에는 관찰할 수 있는 하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 다시 복습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관찰되는 달의 모습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복습하고요. 당연히 한 단원 끝나면 정리활동 꼭 한번 해보고요. 실험 관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고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개념, 이 개념도 마찬가지로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내가 몰랐던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완전히 학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는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조건을 알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지 그거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되고요.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학년에 나왔던 개념인데요. 6학년으로 올라왔어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5단원 빛깔 렌즈에서 여기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보는 이 활동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볼록 렌즈 때문에 빛이 굴절되어서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데 그냥 단순히 상하가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고 상하 좌우가 바뀌거든요. 수학에서 생각해보면 점대칭 도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사진기로 실제 모습을 관찰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좌우로도 뒤집고 또 상하로도 뒤집고 이랬을 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조금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고 하지 않고는 굉장히 호소학습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약간의 노력을 더해서 짧은 시간에 한번 훑는 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개념은 훑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어려웠던 개념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